2028년까지는 무난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가 매수도 가능하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 놓는 전략이 저는 이해진의 바이오 투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해진이라고 합니다. 금리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전쟁도 지금 2개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국채 금리 급등, 또 이제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국채 금리도 급등을 했었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던 바이오 주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그 다음에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여기에 고용지표 너무 뜨겁게 진행이 됐던 이 고용지표가 안정화되면서 바이오도 반등 시도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미국 동향이 그렇고 여기에 크리스퍼 테라퓨틱스하고 버텍스라는 기업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엑사셀이라는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12월 8일을 FDA 승인 결정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전체 유전자 편집 치료제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단기적이지만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흐름을 쫓아갔었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금리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이런 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됐었고, 그 사이에서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그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반등을 했었는데, 특징적인 것은 에스모, 즉 그 유럽 종양학회에서 유한양행이 발표하는 그 임상 결과가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미리 반영이 많이 됐었죠. 그러다가 막상 10월 18일 발표되고 나서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더불어서 국내 신약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도 계략적으로 한 7% 정도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를 보였어요. 그러다가 다시 최근에는 어느 정도는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향후 전망에 있어서도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과 그 다음에 또 물가 상승, 우려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계속 언제까지 증시를 힘들게 할 거냐, 바이오에 영향을 줄 거냐 하는 이 점인데, 지금 2개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단해서 이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업 실적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고용지표, 그동안 너무 뜨거웠던 고용지표가 안정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안정된다 그러면은 내년 2분기 정도부터는 기준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금리 상승에 가장 충격을 받은 게 바이오다 이렇게 이제 본다 그러면은 바이오의 수혜는 작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금을 빌리는 건 대단히 어렵고요. 지금처럼 고금리 환경하에서는 더더군다나 자금을 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오래됐죠. 2년 가까이 지속이 되면서 거의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들이 바닥이 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더욱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바이오텍들이 미래에 벌어들일 그런 자금들, 그런 수익원이겠죠. 그런 매출들을 현가화하는 그런 할인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회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2가지 요인에 의해서 바이오텍, 현금을 많이 들고 있지 않은 바이오텍들은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라든가 아니면 치료제에
매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지금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인데요. 이제 빅파마다 보니까 다양한 치료제들이 또 올라오면서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실력 있는 빅파마들은 특정한 이벤트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갈 때는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배당이 거의 5%가 넘어갈 정도로 배당 매력도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방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머크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요. 2028년까지는 무난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노모나 릴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흐름을 탈 텐데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 놓는 전략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이오텍 중에서는 엘라일람이라는 회사하고 지금 엑사셀의 FDA 신약 승인을 앞두고 있는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정도가 좋아 보입니다. 지금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바이오 ETF도 역시 같은 흐름으로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이제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리 안정과 금리 하락기에서는 바이오 ETF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물가 이런 우려감이 많이 반영된 지금이 투자하기에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주식들은 항상 선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질 때도 한 6개월 정도 먼저 선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되면은 그거는 좀 미래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분기 말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정도가 충분히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초 연초보다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늘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전쟁이 또 발발하면서 악재들이 계속 연달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 2분기 정도 그런 상승 시점이 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무상 증자와 관련한 이벤트들은 얼추 이제 끝나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향후에는 펀더멘탈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루닛 인사이트와 관련한 실적들, 그러니까 4분기 그다음에 내년 1분기에 이런 실적들이 반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루닛스코프와 관련해서는 빅파마와 이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관련한 글로벌이 내놓을 만한 그런 기술력을 일단 가지고 있고 증명을 했다. 이 한 점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의료 쪽과 관련한 그 영상 데이터들을 상당히 많이 모았다라는 점이죠. 그 AI라는 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이 맞아 떨어졌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의료 그 데이터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직접 데이터를 걸러냈다. 그리고 의료 지식을 AI에 반영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글로벌리 팔 수 있는 그리고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경쟁력이라 그러면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나가야겠다, 진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해외 마케팅에 집중을 했고, 그리고 현재 실적을 거두고 있다라는 점이 다른 회사하고는 차별화되는 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니스코프 허2라는 이런 제품입니다. 이거는 루니스코프와 관련된 기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면역 조직 염색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치료 반응 예측이 기존 방법보다 루니스코프 허2가 훨씬 더 좋게 나온 거죠. 그리고 임상은 대장암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에는 이제 허투가 많이 발현이 안 되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방암이라든가 위암에는 허투가 많이 발현되죠. 그래서 다양한 암종으로
확대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좋은 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루니스코프 허투를 가지고 허투를 타겟하는 그런 ADC, 그러니까 항체 약물 결합체를 개발하는 쪽으로 확장을 시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그 폐질환이라든가 유방암을 진단할 때 이제 의사가 하는 그런 진단을 도와주는 보조하는 그런 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전 세계 2,500개 그 의료기관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진단기기를 사용하며 의사들의 과도한 업무량을 줄이면서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또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단의 정확도를 올릴 수 있다는 측면이 가장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암을 조기 진단하는 쪽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 정복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루닛은 최근에 비전을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암을 조기 진단하는 MRI 시스템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루닛 인사이트 제품을 후지필름의 CXR 에이드라는 제품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그 후지필름에 판매하는 제품 안에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일본 건강보험 급여 가산 대상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단하는 환자의 숫자가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에 따라서 수익성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에 현재 오늘 이제 얘기가 나온 거는 미국에서도 캔서 문샷 관련한 그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이 루닛 인사이트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본 시장을 주력으로 해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 특히 이제 유럽 시장에도 진출을 위한 준비들을 차근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그 다음에 중동이라든가 또 동남아시아, 이렇게 전 세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루닛 인사이트의 매출 증가율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 4분기하고 내년 1분기에 매출이 어느 정도 속도로 올라오느냐가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좀 중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루니스코프의 그 빅파마와의 계약, 이제 연구개발 계약이 어느 정도 속도로 체결이 되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